안녕하세요. 원탑 토익 박진효 강사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YBM 토익 모의고사 인강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RC 75분 동안 100문제 다 푸셨나요? 이제 다 푸신 분들이 이 영상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영상은 두 가지 영상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파트 5 영상과 파트 6, 7 한꺼번에 찍은 또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두 영상 모두 다 챙겨봐 주시고요. 저희가 이 영상에서는요. 파트 5 101번부터 130번까지 그 전수 문제 풀이 과정이 이제 담겨 있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문제만 중요한 게 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실제 고사장 가서 정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은 이 해설 영상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토익 볼 때 쓸 수 있는 꿀팁들을 다 제가 녹여 넣을 테니까 해설 영상도 보시면서 여러분 토익 팁들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RC 팁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RC에서는요, 파트 5, 6, 7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파트별마다 푸는 전략이 다 다르고요. 제한 시간도 제가 임의로 좀 잡아놓긴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파트별로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파트 5는 저희가 30문제인데 문법과 어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문제는요, 굳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맨 처음에 그냥 본인의 영어 실력으로 토익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다 해석을 하면서 시간을 엄청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해석을 굳이 꼼꼼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점수가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파트 5는 여기 그대로 써드린 것처럼 해석하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 구조 모셔야 되겠고요. 토익 감성으로 자주 나오는 수거를 머릿속에 좀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공부하는 전략 제가 알려드렸고요. 파트 6부터는 또 달라집니다. 문어가 아니라 거기 다음에 독해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6와 7은 독해를 좀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파트는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파트 5에서는 해석을 최소화해서 조금 에너지를 여기선 많이 쓰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고 파트 6, 7에서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면 됩니다. 해석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해석이 필요하긴 하나 그렇다고 무작정 막 세워라 내워라 해석하는 건 아니고요. 토익은 좀 제한 시간이 빠듯해요. 그래서 되게 뒤에서 누가 쫓아오듯이 좀 빠르게 푸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게임하는 것처럼 이게 막 정답 찾으면서 하는 전략들 또 제가 앞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RC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요. RC 제한 시간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아까도 살짝 말했지만 75분. 1시간 15분 동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이 시간 관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들도 준비 안 하고 시험장 가면요. 영어 못하는 게 아닌데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한참 풀다가 시험 종료 5분 전이래. 그래가지고 막 마킹도 잘 못하고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 잘하는지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의고사를 보신 분도 그렇고 평상시 모든 분들이 대부분은 요 순서대로 풀 거예요. 왜냐면 이름이 파트 5, 6, 7이니까 요 순서대로 푸는데 요 순서대로 푸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원래 토익에선 그렇게 풀라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풀다 보면 시간 관리가 좀 안 돼요. 아까 파트 5는 제가 해석하는 문제가 별로 없다고 해석을 굳이 안 해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 맨 처음부터 파트 5를 풀잖아요. 그럼 아직도 나에게 1시간 15분이나 남았다라는 그 여유감이 생기면서 굳이 정답이 보이는데도 막 일일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로 풀다 보면 나중에 시험 종료 15분 전입니다. 방송 나왔는데 파트 7 못 푼 문제가 수두룩해. 그래서 계속 넘기고 이거 다 언제 풀어? 이러면서 사람이 좀 다급해지고 아무리 영어를 잘했던 사람도 시간이 부족한데 하면서 읽었던 줄 또 읽고 읽었던 줄 또 읽고 하면서 이게 망치게 되는 10문제를 못 풀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시계도 계속 쳐다보느라 자꾸 이제 쓰잘데기 없는 시간도 가고 그래서 제가 10여 년 동안 YBM에서 토익 강사로 일하면서 요 방법 저 방법 제가 다 써봤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990점 만점 유지할 수 있고 우리 수강생들 단기간에 몇백 점씩 딱 오를 수 있는 그 비법이 바로 앞에서 풀어도 나쁘지 않지만 뒤에서부터 푸는 걸 전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면 그냥 LC 끝나고 나면 RC 할 때 그냥 파트 7부터 푸시는 게 낫습니다. 파트 7은 어차피 다 해서 꼼꼼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로울 때 차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독해를 푸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200번 있는 세트 먼저 풀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트 7은 54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문제당 원래 1분 안에 푸시면 돼요.
그럼 총 54문제니까 54분이면 되겠죠? 그래서 막 시계 자꾸 보지 말고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좀 풀다 보면 다 풀고 나면 54분이 돼 있으면 됩니다. 그럼 54분이 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6로 넘어가서 풀고 있었을 쯤 그럼 60분, 1시간이 지났겠죠? 그때 처음 여러분들 1시간이 딱 지났다는 방송 시험 종료 15분 전입니다. 라는 방송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굳이 여러분 시계 계속 보지 말고 파트 7 다 풀고 파트 6 풀 때쯤에 요 방송 나오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또 파트 6를 막 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파트 5로 넘어가서 파트 5는 진짜 빨리 풀어야 돼요. 해석 안 하고 빈칸 앞뒤 구조 보면서 막 빨리 풀 때 그때쯤 시험 종료 5분 전이 남았습니다. 라는 이 방송이 들리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저 못 푼 문제까지 마킹하고 나머지 한 뭐 5분 동안은 여유롭게 마킹하고 헷갈렸던 문제 다시 보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오늘은 이 파트 5를 마지막에 시간이 약간 빠듯할 때 한 몇 분 남겨놓고 8분 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법대로 54분, 8분 안에 푼다면 저희가 계산상으로 거의 한 시험 장소 5분 정도 여유 시간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5를 풀려면 해석보다는 구조랑 수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구조를 배울 때는요, 또 제가 특허 출원의 문법 원리가 있어요. 자, 제가 기초반도 하고, 뭐 실전반도 하고, 중급반도 하고, 다양한 반을 해봤는데, 다들 똑같이 문법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문법 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법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조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10여 년 동안 이 방법, 저 방법 써봤는데,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제일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에 막 3줄, 4줄, 5줄 길게 나왔을 때, 이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단어짜 맞추기 해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구조가 잡혀 있어야 돼요. 자, 영어는요, 우리나라만이 좀 다르죠. 땅이 있고 거기에다가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무에서는 일단 기둥이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나무 기둥에 해당하는 걸 주인공인 절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주동목. 근데 이것도 주동목 하면 또 약간 괴리감이 있고 한자라서 해서 네모, 밑줄, 네모 제가 맨날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영어는 나무 기둥으로 구성이 돼 있다. 주절로 구성돼 있고요. 요거는 삼형식이긴 해요. 근데 다른 형식이 있으면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하지만 토익 감성으로는 거의 삼형식이라 요 구조 알고 계시고요. 그럼 나무 기둥은 딱 요게 다야. 근데 왜 이렇게 문장이 길어져? 여기다가 멋있게 쓰려고 굳이 필요한 건 아닌데 나뭇가지를 막 붙여가지고 이게 무성한 나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나뭇가지는 사실 있으면 이쁘지만 없어도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잘라주셔도 괜찮습니다. 요 나뭇가지에 해당하는 걸 저희가 나뭇가지 수식어구라고 해서 이렇게 나뭇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 수식 가지라든지 아니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ly 부사, 전명구, 투부정사, 접속사절 이런 것들이 다 수식어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보이면 괄호 다 묶어버릴 거고 그걸 빼고 나면 딱 기둥만 남아요. 그래서 영어를 나무 기둥처럼 이렇게 나무 기둥에서 가지를 해부를 한다라고 해서 저만이 쓰는 해부학이라는 또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한번 파트 5, 6, 7 전체 문장들 해부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전략은 알려드렸으니까 101번부터 130번까지 모든 문제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1번부터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를 보셨는데 설마 이 문제를 요 세 줄을 난 다 해석을 했다. 그럼 제가 맨날 토송이라고 놀릴 거예요, 여러분들. 토익 애송이라고. 이렇게 파트 5 다 해석하는 문제 아닙니다. 해석 안 해도 다 풀려요. 그래서 파트 5는 푸실 때 이렇게 먼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보기를 항상 먼저 보셔야 됩니다. 보기 먼저 봐서 보기예요. 근데 보기를 딱 봤을 때 두 가지 구조로 나눠집니다. 보기가 이렇게 다 액티브 자가 앞쪽에 다 비슷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앞이 다 비슷한 단어로 구성된 게 문법 문제. 그리고 완전 서로 다른 단어들로 구성된 게 어휘 문제, 문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문법 문제는요, 어차피 해석이 비슷해요. 그래서 해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빈칸을 기준으로 빈칸 앞, 뒤 구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적용 한번 해볼까요? 이 문제도 다 세 줄을 보는 게 아니라 빈칸 앞, 뒤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빈칸 앞에 on 있고 또 빈칸 뒤도 보셔야 돼요. 빈칸 뒤에 interest 있고 그 다음부터 전명구. 수식어 가지로 날아가거든요. 자, 그러면 요 근처만 딱 봤었을 때 더 요런 한정사, 명사 앞에서 꾸며준 아이죠. 그래서 지금 다음에 명사가 와야 돼. 근데 그렇다고 여기가 명사 자리가 아니라 뒤에 벌써 interest라고 명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의 관심. 그러면 요 가운데 자리는 누구를 쓰면 될까요?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팁박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항상 명사는 주로 네모로 묶어버리고요. 이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를 저희가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니은 받침으로 한국말로는 되거든요. 어떠한 명사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요 순서를 문법 용어긴 하니까 앞자만 따서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는 거는 형명, 형용사다. 그리고 그 앞에 더 한정사도 온다라고 해서 한형명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해석상 굳이 한다면 하나의 적극적인 관심 딱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형명, 형용사 자리다라고는 알고 계시고 그럼 이 중에 누가 형용사야? 형용사 찾는 건 또 느낌 적긴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전략이 있죠. 1단계 ly 부사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ly 부사를 찾았어요, 이번에. 그렇다고 얘가 정답은 아니에요. 부사는 명사를 바로 앞에서 꾸며주지 못합니다. 그럼 ly 부사에서 ly를 뺀 게 바로 형용사 모양입니다. 그럼 ly 부사 찾았으니까 여기서 ly를 빼버리고 나면 정답은 C, active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정답 찾으시면 됩니다. 굳이 해석할 필요 없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앞만 보고 어만 보고 뭐 명사인 줄 알고 션을 쓰시거나 아니면 아무 느낌 없이 B를 썼어. B는 동사예요. 여기 동사 자리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가 비슷한 거는 빈칸 앞뒤 보면서 구조 생각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암기 코드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01번 했으니까 이제 10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번도 제가 아까 어떻게 하랬죠? A, B, C, D 보기 먼저 보시면 됩니다. 보기 다 인바이트 어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해석하지 말고 빈칸 앞뒤 구조만 보시면 돼요. 근데 딱 봐도 주동목 여기 동사 자리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동사 푸는 문제를 좀 알려드릴게요. 물론 사실 이 문제는 너무 해석이 쉽기는 해. 그래서 해석을 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매번 시험장 가서 이런 쉬운 단어로만 구성된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처음 본 단어로 이렇게 구성될 수도 있어요. 올바른 동사 문법 찾는 문제.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 제가 동사 어떻게 푸는지 저희 또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를 풀 때는요. 어영부영 느낌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수태시. 뭐라고 여러분들? 수태시. 요 순서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요 수태시가 뭐냐면요. 먼저 빈칸 앞 보면서 수일치하는 거. 그게 바로 수태시에서 수일치입니다. 그럼 수일치는 빈칸 앞을 보면서 주어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럼 요 주어랑 동사를 맞추셔야 되는데 이 수일치가 은근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왜냐, 우리나라 말에는 수일치가 없거든요. 주어랑 동사 그냥 뭐 통일해서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영어에선 달라요. 주어가 뭐 3인칭 단수 현재이며 동사 s를 붙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 이론적으로 알면서 시험장 가면 되게 당황해서 뭘 짜야 될지 좀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더 단순화 시켜드릴게요. 일단 주어가 딱 나오면 얘로 잘 못해요. 그래서 대명사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사물이면 뭐 it, 그다음에 복수이면 뭐 they. 지금은 사람 Mr이니까 우리가 he로 바꿔주시고 he 다음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제가 4가지를 일단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동사는 크게 be1, 비동사랑 일반 동사로 구성이 되는데 he 다음에는 he be 아니고 he are 아니고 he is. 그 다음에 일반 동사 대표로는 have를 써볼게요. he have 안 되고 he has. 이렇게 현재시에 쓸 때는 s를 붙여야 돼요. 그리고 과거시 쓸 때는 앞에가 단복수에 상관없이 그냥 ed 느낌 살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단복수에 상관없이 미래 느낌일 때는 will이 다 통과가 됩니다. 수일치에서는. 그래서 일단 수일치에서 A, B, C, D 중에 통과되는 것들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동사는 항상 속어법이 기본이라 한 마리씩 비교하면서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에 일단은 동사 아닌 거 먼저 지울게요. 이 중에 제일 먼저 지우셔야 될 게 A번의 ing입니다. 동사 자리에다가 제가 ing 쓰면요. 막 혀 깨물라고 막 제가 협박을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ing는 동사 아니에요. 얘는 동명사나 현재 분사란 아니고요. 동사로 쓰고 싶으면 그때는 그냥 ing가 아니라 he is inviting. be, ing까지 두 덩이로 써야지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is inviting은 괜찮지만 그냥 ing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첫 덩어리 뭐 having 이런 것도 쓰면 안 돼. ing로 끝난 거 쓰지 마세요. 그래서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 중에 딱 봐도 동사 하나 아닌 거 하나 또 껴있죠. 제가 아까 살짝 나뭇가지라고 말했던 수식어구, 투부정사도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얘도 수식어구 가지예요. 제가 괄호로 묶고요. 그래서 지워버리시고 오늘은 수일치에서 또 나머지는 보니까 앞덩이만 보시면 돼요. he will. 괜찮고요. 그다음에 he is는 아니었지만 is 느낌 나는 was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are, were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he was까지도 통과가 돼요. 그래서 수일치에서는 B랑 C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수일치만 하고도 정답이 나오는 문제도 많지만 오늘은 수일치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태, 태일치까지 가셔야 됩니다. 태일치는요. 빈칸 앞은 이제 봤으니까 빈칸 앞, 뒤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를 보고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풀 거냐면
요거 그냥 사자성어로 좀 외워주세요. 유능무수. 뭐라고 여러분들? 유능무수. 되게 직관적이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빈칸 뒤를 봤을 때 목적어가 있을 유면 능동태, 목적어가 없을 무면 수동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능무수 중에 누군지 한번 볼게요. 빈칸 뒤를 봤는데 빈칸 뒤에 staff라고 해서 직원들, 목적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투부정사 수식어로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습니다. 그럼 목적어가 남아있으면 유능, 능동태를 찾아야 되는데 또 능동태가 어떻게 생겼지? 그래서 오늘은 태의 모양을 좀 정리하죠. 태에는 수동태랑 능동태라는 게 있는데 능동태가 좀 찾기가 힘들어요. 능동태는 따로 모양이 없고요. 저희가 이분법적으로 수동태를 아닌 게 그냥 능동태예요. 수동태는 모양이 딱 정확하게 있거든요. 수동태는 BPP, BPP, 되다라는 느낌의 능동태인데 얘는 BPP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수동태고 BPP가 안 들어간 걸 저희가 다 이분법적으로 능동태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능이 정답이었잖아요. 그럼 유능이 정답이니 보기 중에 무수를 지워버리시면 돼요. 수동태를 지우는 방법, 속어법으로 갈게요. 그럼 수동태인 BPP를 지우고 능동태만 남겨놓을게요. 그럼 보기 중에 BPP를 지웁시다. C번에 있는 BPP가 날아가면서 오늘 정답은 얘까지 지워주니까 B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동사로 해도 충분히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이 미래 시제긴 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선생님 왜 미래 시제가 나온 거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시제를 결정한 게 아니에요. 수일지, 태일지 하고 나니 남는 게 하나라 시제가 저절로 정해지는 이런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제는 막판에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시제를 찾는 문제는 조금 형태가 달라 이거랑.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시제로 판별했던 문제가 아니라 수태, 빈칸 앞, 뒤 보고 동사 문법에 해당하는 거 제대로 된 거 찾기 이 연습을 했으니까 다른 문제에도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대로 원래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조금 꿀팁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오늘 정답이 will invite잖아요. 그럼 오늘 이 invite라는 동사도 좀 외울게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invite를 거의 다 뜻은 알기는 해요. 근데 이 invite를 여러분들이 그냥 초대하다로만 많이 알고 계시긴 한데 이 뜻도 있죠. 근데 이 뜻만 알고 계시면 또 역시 토송입니다. 왜냐면 토익 감성으로는요. 이 invite가 초대하다보다 초대하다, 초청하다, 요청하다. 요청하다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부등호를 요청하다, 약간 에스크 느낌으로 외워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스터 머스 씨가 직원들을 초대한 게 아니에요. 뭐 파티에 초대한 게 아니라 직원들한테 지금 투부정사, 전명구 막 이렇게 묻기는데 제안사항 좀 달라고 요청을 할 거다라고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바이트가 요청하다는 뜻도 있다. 꼭 꿀팁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3번 문제 가볼게요. 자, 103번은 역시 보기를 봤는데 어머머 오늘은 좀 다르게 생겼죠? 얘네들 다 전명구, 전치사입니다. 자, 이 전치사 문제도 자주 나오죠? 근데 전명구가, 전치사가 묶기는 쉬워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강의하면서 전명구 많이 묶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전명구만 많이 묶어서 ETS 강의나 YBM 인강 많이 보신 분들은 제 이름 박진영 강사보다 전명구 쌤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전명구를 사랑하고 많이 묶기는 하는데 이렇게 전치사를 정답으로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될 것 같은데 근데 영어로 괜찮은 표현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전명구 문제 나오고 정말 모르겠다. 해석이 다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최후의 방법으로 그냥 for 찍으라고 할 때까지도 많아요. 근데 이것도 왜 그러냐면 제가 10여 년 동안 시험장 가서 여러분처럼 다 시험 보고 그다음 매번 시험 문제들 머릿속 기억나는 거 엑셀로 정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알려줘야지 막 맨날 고민하는데 일단 시험장에서 여태까지 제일 정답으로 잘 나왔던 건 for이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for를 찍어라. 수거를 구성할 때 for를 많이 써요. register for 이런 것처럼. 근데 오늘은 for이 또 없어. 그리고 그냥 그렇게 수거가 아니라 오늘은 뒤에는 요 주소 보고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딱 봤더니 뒤에 이렇게 주소가 나왔잖아요. 누가 봐도 이메일 주소야. 그리고 앞에 이메일 보내주세요. 이 사람들한테 요 주소로. 그럼 주소 앞에 올 수 있는 전치사는 그냥 at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at. 자, 그래서 오늘은 at에 대한 걸 좀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at은 원래 구체적인 주소랑 잘 많이 와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 할 때도 이메일 주소로 할 때 주소에 할 때 at을 쓰면 되겠고, 그다음에 중간에도 사실 요 골뱅이가요. a 다음에 t를 이렇게 해서 at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회사 주소에는 특히 이 사람의 주소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이거고, 그다음에 이게 온라인에서 주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집 주소 있죠. 지금도 ABC길 118번지 이런 거 할 때도 순서는 좀 달라요. 우리는 큰 걸 앞에다 쓰지만 영어는 구체적인 거, 작은 걸 앞에다 써서 ABC Avenue 118번지에 그럴 때도 여러분 at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요거 장소 얘기 나올 때 주소뿐만 아니라요. 자, 우리 어디서 만날까 할 때 회담장에서 만나자 할 때도요. 이 컨퍼런스 앞에 빈칸 뚫어놓은 적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인을 쓰신 분들이 대거 틀렸어요. 인도 장소 느낌이 나지만 이는 큰 지역에 훨씬 더 많이 씁니다. So in Korea, in Seoul, 나라명, 그다음에 지역명, 아니면 도시명에 쓰고요. 구체적인 장소는 at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at the conference, at the station, at YBM 이렇게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장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시각에도 at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2시에 보자 할 때도 in 2pm, on 2pm 다 안 돼요. at 2pm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at이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시각에 쓴다라는 그 꿀팁 드렸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 좀 잘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번 가볼게요. 104번도 봤는데 보기 비슷한 걸요, 여러분들. 부재석 안 해도 되겠다. 빈칸 앞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칸 앞뒤를 봤는데 오늘의 힌트는 사실 30 seconds, 30 숫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좀 저희가 외워볼게요. 토익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또 왜 그러냐면 이 토익에 다 비즈니스 업이들이고 회사가 배경이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뭔가를 말했다가 그 숫자가 틀려버리면 뭔가 책임감도 느끼고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원래 숫자 앞에서는 정말 정확하게 30초가 아니라 대략 30초, 30초 좀 이상, 미만, 거의 30초 이렇게 숫자에 딱 그게 아니어도 그 주변을 찍을 수 있는 숫자 언저리 부사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오늘도 딱 보자마자 정답은 C, LY로 끝나는 부사를 찾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숫자 언저리 부사를 정리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 숫자 나오면 얘네 중에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정답으로 나왔던 approximately는 LY로 딱 끝나지만요. LY로 안 끝나는 부사도 있어요. 자, A로 시작하는 3종 세트 있습니다. about, around, approximately 숫자까지 외우면 얘네가 다 대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대략 30초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낮은 숫자일 때 only one, just two, only랑 just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숫자에 좀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수강생들하고 계속 소통을 많이 하는데 그때 몇 점 나왔어요? 뭐 이러면 선생님 저 거의 900인데 5점이 모자라요. 895 이랬을 때 거의 900점 할 때가 nearly 900점, almost 900점. nearly, almost 때문에 숫자 쓰면 그 숫자 앞에서 거의란 뜻이 되고요. 그래서 아쉬웠지만 또 시험을 봤는데 드디어 900점이 넘은 거예요. 그럴 때는 두 덩이로 more than 숫자, over 숫자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 들어오려면 최소 700점은 있어야 돼. 이랬을 때도 at least 700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할인 행사할 때도 최대 70%까지 할인합니다 할 때도 up to 다음에 70%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나오는 숫자 언저리 부사는 되게 잘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꼭 기억하세요. 105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번은 보기 봤는데 좀 다르긴 한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앞뒤를 봤는데 얘도 숫자가 있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보고 숫자 언저리 부사 쓸까 했지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숫자 언저리 부사가 아니라 다른 거 같은데 딱 봤더니 앞에 between 힌트였습니다. 아유, 토익에서 또 between의 존재감도 어마어마하죠? between 나오면 머리에 자동만사적으로 지나가야 돼요. between의 짝은 누구죠? between A and B. 그래서 정답은 A 쓰시면 되겠습니다. between은 사이란 뜻인데 그냥 사이가 안 돼요. 그냥 수업 사이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토익에서는 A와 B 사이에 중간에 A와 B 사이 그래서 and랑 해놓고 이렇게 A, B가 꼭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15와 19 그 사이즈 사이에 이렇게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between A and B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between이 보기에 나오면 정답일 때도 있지만 오답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뒤에 between A and B 느낌이 없다면 과감하게 지워버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06번 갑시다. 106번을 봤는데
A, B, C, D 보기가 다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르죠. 그럼 이런 걸 원래 어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럼 어휘 문제는 사실 전략이 없었더라면, 토익이 처음이라면 일일이 대입하면서 4줄이나 되는 걸 다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어휘 문제를 가장한 문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토익에 처음 나왔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토익에 10여 년간 계속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토익 감성이 짙은 그런 수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딱 여러분 눈에 요것만 보이면 돼요. 요것만 빈칸 오브 복수. 빈칸 오브 복수만 딱 보이고 정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딱 films가 있고 지금 다양한 영화들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중에 다양한 느낌을 나타내는 정답은 누구 써야 되죠? range 쓰고 넘어가셔야죠. 근데 이 range를 그냥 범위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덩어리째로 암기를 할게요. 빈칸 오브 복수. 앞에 형용사 broad가 나오긴 했는데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빈칸 오브 복수가 있었을 때 다양한이라는 요 수량 형용사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많이 쓰이는 게 오늘은 a range of 복수. 요 자체를 그냥 다양한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4종 세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사실 variety죠. 그래서 a variety of 복수, 얘도 역시 다양한이고요. 그 다음에 an array of 복수, a selection, 얘도 그냥 단순히 선택 이러지 마시고 a selection of 복수까지가 다양한이라는 그냥 덩어리 수거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살짝 앞에다가 broad라고 꾸며주긴 했는데 wide도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a wide variety of 복수도 괜찮고 그냥 a variety of 복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형용사 처리에 되게 다양한 형용사들이 좀 옵니다. 근데 걔네는 빠지더라도 빈칸 오브 복수, 다양한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나머지 그냥 여러분들이 번역했는데 해석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럼 뭐예요? 실제로 아무도 안 쓰는데. 이 파트 5는 번역 잘한다고 해석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토익 수거들을 좀 익히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앞으로 공부하시면 제가 많이 전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나머지 보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07번 문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7번도 어이구 보기 보세요. 반갑다. 보기가 비슷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기가 비슷한 문법 문제를 보시면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JYP 강사랑 앞으로 공부하시면 문법은 뭐 거의 다 맞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쉬워. 그래서 이것도 빈칸 앞뒤 보시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앞에 더가 나왔습니다. 그럼 더 다음에는 딱 명사 쓸 자리고 뒤에 연결된 것도 없어요. 전명구, 전명구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다음에 그냥 명사만 쓰시면 됩니다. 그 밑에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앞은 다 비슷하니까 이 꼬랑지 어미를 보셔야 돼요. 이 중에 명사 꼬랑지 찾겠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D 쓰시면 되죠. 자, 그래서 꼬랑지가 이 먼트로 끝난 게 명사거든요. 그래서 명사로 토익에 자주 나오는 이 꼬리들을 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건 션션이 제일 유명하고 이티, 먼트 많죠. appointment, apartment, department 되게 많아요. 먼트로 끝나는 건 명사고 once, you로 끝나는 것도 대부분의 명사니까 요 명사 꼬랑지들은 다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약간의 해석은 해볼까요? appointment는 무슨 뜻이에요? 일단 첫 번째, 약속이나 예약이란 뜻으로 회화 때는 많이 쓰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늘 오후 3시에 의사 선생님하고 약속이 있잖아요. 그럼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at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이 appoint가 임명이란 뜻도 있어요. 손가락으로 포인트 가리키면서 너가 이제 과장해 이렇게 임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예지오라는 사람을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이사장으로 뭔가 임명을 발표하게 돼서 기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A번은 왠지 포인트가 보이니까 명사 아닌가 이렇게 싶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포인트 자체가 뭔가 약속을 잡다, 임명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번 쭉쭉 진행할게요. 108번 봤는데 어휘 문제다. 요거는 좀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봤는데 동명사 자리긴 한데 다양한 동명사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동사, 준동사 애들은요. 특히 동사에서 온 거잖아요. 동사는 뜻만 외우는 거는 비추입니다. 자, 어떤 목적어랑 같이 나와서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그거를 다 같이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이 아이들의 쓰임을 제가 다 알려드릴 건데 일단 빈칸 뒤를 보니까 오늘의 목적어 자리에 그 회사의 product, 제품이 나왔습니다. 제품만 봐도 이 아이가 정답이에요. 근데 또 제품을 갖다가 뒤에 on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도 좀 외울게요. 소셜 미디어라고 하면 SNS 말하는 겁니다. 저도 SNS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SNS라고 하지만 원래는 원어민들은 소셜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거기다가 제품을 뭐로 할 거냐 이겁니다. 당연히 SNS에다 제품을 홍보해야지 판매가 되죠. 아무리 좋은 제품도 홍보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 존재 자체를. 그래서 이 중에 홍보하다, 토익 독해 때도 엄청 많이 쓰이는 정답은 D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promote가 홍보하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외울게요. 오늘처럼 신제품 이런 거 나오면 제품을 홍보하다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사람 이름이 혹시 나온다면 그 사람을 승진시키다도 돼요. 그래서 과장 자리에서 부장 자리로 승진시키다. 이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쓰임에 맞게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머지가 왜 안 되는지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에 insure도 토익에서 정말 여러 번 정답으로 나왔던 건데 얘는 그냥 제품하고 좀 쓰긴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될 것 같기도 막 한데 insure를 원래 보장하다거든요. 근데 뒤에 목적어 자리에 여태까지 제일 정답으로 많이 나온 그런 패턴은 대절하고 제일 많이 나옵니다. insure that. 그래서 어쩌고란 사실을 보장하다. 이렇게 오거나요. 제품을 보장한다라고는 안 써요. 쓰려면 차라리 뭐 안전을 보장하다. 이 제품이 좋은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다. 이거는 괜찮아요. 좋은 품질을 보장하다. 근데 그냥 제품만 보장한다. 이거는 좀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insure 다음에는 좀 더 쓰임에 맞는 걸 좀 외워주시고 제일 많이 나왔던 건 insure that 아니면 또 insure the safety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안전을 보장하다, 대처를 보장하다 이런 걸로 좀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B번의 interact는 일단 목적어도 잘 못 와요. 목적어 잘 못 오는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뒤에 with란 전명구랑 와서 누구와 의사소통하다, 상호작용하다. 저 뒤에 interact with랑 같이 외워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generate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다, 좀 멋있게 신문기사에서 나오면 창출해내다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토익에서 파트 7에 제일 많이 나올 때는 일자리를 창출하다, 수익을 창출하다 이런 목적어들이랑 덩어리로 훨씬 더 많이 옵니다. 여기선 어색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앞에 있는 수거도 하나 외울까요? in charge of. 이것도 전치사 조합된 긴 전치사인데 in charge of도 되게 자주 출연합니다. 이때 charge는 그냥 돈 내다가 아니라요. in charge of something 들어가면 뭐를 맡고 있다, 담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면 마케팅 팀은 회사의 제품을 마케팅도 힌트였네. 마케팅, promoting 다 비슷한 단어죠. 홍보하는 것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네요. 그래서 이런 힌트들 또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09번 가볼게요. 109번도 봤는데 이 해석으로 못 푸는 거 알죠? 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해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빈칸 앞을 보고 문법적인 지식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일단 빈칸 앞에 오브가 보이긴 해요. 근데 오브만 보시고 오브가 전치사잖아요. 원래 전체 다음에는 전 명구를 쓰시긴 해요. 그래서 전 명구를 쓰건데 다 명사고 나름 자리 이름은 전치사 뒤도 저희가 목적어 자리라고 부르긴 해요. 동목, 동사 뒤에만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 뒤도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고 계신 분들이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 쓰면 되겠다. 그래서 us를 되게 많이 써서 틀리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us, 일반 전치사 뒤에는 많이 씁니다. 원래 우리 얘기할 때도 to us, 우리와 함께도 with us, 우리들 사이 할 때도 among us 많이 쓰는데 오늘 나왔던 of 뒤에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확실히 익히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진행해보죠. 저희가 일단 of가 보인다면 오늘은 C가 정답이거든요. 근데 왠지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또 박스를 준비해왔는데요. of가 나오면 두 가지 중에 확실히 가셔야 되는데 중에서 해석인지 아니면 의란 해석인지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of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뭐 중에서로 쓰게 된다면 그냥 아까 among us 했던 것처럼 of 다음에 us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모두가 숙제를 다 해왔다 할 때 all of us. 그다음에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좋은 점수 나올 거다 할 때 all of you, all of them. 그들 중에 모두가. 일반 대명사의 목적격을 원래 써요. 중에서라는 느낌일 때는. 근데 오늘은 중에서가 아니야. 우리 중에서 중요한 목표? 이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유를 나타내주는 소유의 느낌의 의가 들어갔던 겁니다. 우리의 중요한 목표 이런 말 쓸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란 뜻으로 전치사 of가 쓰였을 때는요. 일반 대명사의 목적격을 쓰는 게 아니라 소유 대명사를 묻고 따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소유 대명사를 쓴다고.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구조가 나의 친구예요. 나의 친구 진짜 지나가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나의 친구도 원래 my friend 해도 돼요. 근데 이런 구조로 쓸 때는 a friend of me가 아니라 a friend of mine.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 friend of mine. 되게 많이 써요. 그럼 너의 친구는요? a friend of yours. 그 다음에 또요. 우리의 친구는 a friend of ours. a friend of his.
a friend of hers, a friend of theirs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목표니까 an important goal of ours로 가시면 돼요. 이 표현 외워주세요. 근데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나의 친구 하나 다시 a friend of mine 이거 하나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고 점수가 잘 나와서 선생님 저 당신의 팬이 됐습니다 할 때도 I'm a fan of you가 아니라 I'm a fan of yours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조금 어려운 문법은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사실 제일 나아요. 외국에 가서나 원어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a friend of mine, I'm a fan of yours 이거 외우세요. 그래서 오늘도 ours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D를 쓰신 분도 좀 있을까봐. 여러분, 이 제기대명사도 원래 전차 뒤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말고 by 뒤에는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혼자서 할 때 by ourselves. 나 혼자서 이거 문제 선생님 다 풀었어요 할 때도 by myself. 이거는 있어요. 근데 오늘은 by가 아니라 ove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마다 조금씩 특징이 다르다.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해석 하나도 안 할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110번. 110번까지 왔어요. 자, 110번 한번 도장 깨기 하듯이 쭉 갑시다. 130번까지. 110번은 독일반에 다 다릅니다. 어휘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 몇 줄이야? 지금 여기 PPT에는 5줄이나 있어요. 언제 다 해석을 해?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빈칸 앞뒤 먼저 보고 모르면 그때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빈칸 앞뒤 봤는데 금방 나왔습니다. questions만 보이면 돼요. 질문이잖아요. 근데 질문 딱 나오면 A, B, C, D 중에 질문을 꾸며줄 만한 아이가 이 아이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뭐예요? 당연히 A번 쓰시면 되죠. So further questions라고 하면 further이 더 나아간 추가적인이라는 뜻이라서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연락주세요. 이런 걸 때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 다 보고 저랑 영상 보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가려운 것을 못 긁어준 곳이 있어. 그럼 저한테 뭐 아까 SNS, 소셜미디어 통해서 질문하셔도 되거든요. 아니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다. 그럴 때 추가적인 질문이 further questions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question뿐만 아니라 further information, 정보도 괜찮고요. 추가적인 도움, further help, further assistant 이것도 다 괜찮아요. assistance까지 해서 이거 다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가 왜 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B번의 approaching은 무슨 뜻이죠? 다가오는 뜻입니다. 저도 오늘 지하철 타고 왔는데 그럴 때도 the train is now approaching, 다가온다. 아니면 deadline, 마감 기한이 approaching, 다가온다는 괜찮아요. 근데 열차나 마감 기한이 다가오는 거지 막 질문이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아니었고. 그다음에 C번은 이거는 문법에 관련이 있습니다. 홀이 전체이란 뜻이라 전체 질문들이 있으면 전체 질문 다 하라고 막 될 것만 같은데 홀은 문법적인 특징이 있는 아이예요. 홀만 외우지 말고 whole, entire, 가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얘가 왠지 우리나라 말로 해석은 전체의 뭐뭐들, s를 붙일 것만 같은데 단수라는 아입니다. s 붙었잖아. 얘랑 절대 못 써요. 그래서 단수일 때 쓰시고요. 그다음에 그게 또 다가 아니야. 앞에 어나 더 한정사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the whole, entire, 단수 이 모양이 될 때만 쓰인다. 함부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likely 너무 아니잖아요. likely는 주로 이렇게 B형, 비동사 뒤에 많이 와서 be likely to 부정사, 뭐뭐 할 것 같은 이런 구조로만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0번도 풀어봤고요. 이제 111번 갑시다. 너무 좋은데? 원래 앞에 좀 쉬운 문제들이 짜자작 있어요. 되게 빨리 푸셔야 돼요. 자, 얘도 A, B, C, D 보기 봤는데 비슷합니다. 너무 쉽다. 그래서 빈칸 앞, 뒤 구조를 보는데 오늘은 좀 더 갔어야 되거든요. 뭐가 힌트예요? 오늘 샌드가 힌트입니다. 샌드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딱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아니, 샌드 그냥 보내다 이거 말고요. 문법적인 특징이요. 샌드가 몇 형식 동사죠? 물론 3형식도 되긴 하지만 토익 감성으로는 4형식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4형식 동사를 오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4형식 동사, 토익에서 잘 나오는 게 이제 또 4종 세트가 있는데 그 전에 토익에서 정답으로 잘 나오진 않지만 기본적인 대중화되어 있는 4형식 동사가 바로 누구냐면 쇼미더머니예요, 여러분들. 쇼미더머니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쇼라는 동사가 4형식으로 쓸 때는 show me the money. me, 사람이 먼저 나와요. 간접 목적어라고 해서 사람에게, 나에게 the money, 사물, 돈을, 직접 목적으로 돈을 보여주다. 그게 딱 전형적인 4형식 동사거든요. 근데 돈 보여줘에서 끝나는 거 말고 돈을 달라는 표현으로 좀 외워보자면 give me the money, grant me the money, offer me the money. 그러니까 제가 다 주다, send me the money, 보내다까지 해서 send도 4형식이라 사람, 사물. 연속적으로 간목, 직목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send 다음에 딱 봤는데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our main vendor이 간접 목적어 자리 사람으로 온 거예요. 아까 me 자리에. 그래서 지금 우리 main vendor에게 그 다음에 여기가 직접 목적어 사물이 나올 자리인데 빈칸에는 뒤에까지 보셔야 돼요.
뒤에는 for부터 전명구로 뒤에는 날아가지만 payments라고 해서 이미 사물명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메인 벤더에게 payments를 보낸다 이렇게 들어간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사물명사까지는 왔고 그럼 아까 배웠던 거랑 이어지는데요. 명사 바로 앞에서 명사 꾸며주는 거 뭐였었죠? 형용사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형용사 찾을게요. 아까 형용사 1단계 뭐였죠? ly 부사를 찾아서 ly에서 ly를 빼면 그게 형용사야. 그래서 정답은 오늘 누구죠? B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도의 payment를 보낸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같이 했던 4형식 구조는 외워주시고 4형식은 이 정도만 외워도 됩니다. 이 네 마리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112번 풀어보겠습니다. 112번은 A, B, C, D 보기가 다 달라서 어휘 문제 되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된 해석 문제입니다.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해석할 때 포인트는 일단 law가 되겠습니다. 법안이 있어요. 근데 법안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요 단어 꼭 외우셔야 됩니다. appliances, 가전제품이라는 뜻이라서 나중에 파트 7에서도요. 다음 중 미스터 킴이 구매한 것은 이랬을 때 본문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정답은 항상 appliance로 paraphrasing 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용 새로운 신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새로운 가전제품은요. 법적으로 요청을 한대요. 근데 뭐를 요청하냐면 그 에너지의 환경보호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에너지 효율 레이팅. 오늘 레이팅이 또 등급이란 뜻이거든요. 등급 그 스티커가 부착이 꼭 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집에 있는 그 가전제품들 떠올려 보면 정말 스티커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답은 쉬운 단어였어 사실. 라벨즈가 붙어 있다. 근데 좀 고급지게 여러분 발음을 해보면 labelled까지 나와서 be labeled with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뭐에 라벨이 붙어 있다. 스티커가 붙어 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은 A였는데 나머지 오답 보기 단어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랑 같이 가볼게요. 일단 B를 쓰신 분도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B가 with랑 원래 굉장히 친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with만 보고 빨리 찍었다면 아쉽게 틀렸던 문제인데 replace의 제대로 된 그 수거를 외울게요. replace는 교체하다인데 나중에 시험장을 실수하지 않으시려면요. replace가 능동태로 쓰였을 때 원래 replace, 헌 것, with 새 것이에요. 헌 것을, 새 것을 가지고 이제 교체를 하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요게 수동태로 지금처럼 쓰이면 replace 헌 것이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목적어 있던 헌 것이 앞으로 가고 be replaced with 새 것이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은 앞에 헌 것인가 봤더니 앞에가 새 것인데요. 그래서 쓸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뭐 새 것이 지금 등급으로 교체되다가 안 돼요. 쓰려면 오래된 냉장고가 새 냉장고로 교체가 된다. 이렇게 왔었어야죠. 그래서 오늘 replace with 새 것 요거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measure는 측정되다인데 뒤에 정말 도구가 나와서 어떤 도구로 측정이 되다 이런 게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뒤에 도구가 나오지 않아서 오답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comply 쓰시는 분도 좀 있을 거예요. comply도 with랑 굉장히 친해요. 근데 얘는 일단 일형식 자동사고 일형식 자동사는 목적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가는 수동태로 잘 안 쓰이게 됩니다. BPP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comply를 정답으로 쓰시려면 이렇게 BPP 자리 말고 능동태로 comply with 규칙을 준수하다. 아니면 형용사 표현으로 be compliant with 규칙을 준수하다. 이런 모양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13번 가볼게요. 좋다.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어요. 보기가 비슷하면 금방 푸는 문제인데 약간 이거 난이도 있었죠. 빈칸 앞뒤 볼게요. 앞을 봤는데 for이 있어요. 그럼 얘만 보고 흥분해서 전명구, 명사를 쓸 자리야. 정답은 C, D 이랬으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제가 빈칸 앞만 보지 말고 빈칸 앞, 뒤 다 보랬죠? 여기 지금 전명구 쓰는 자리 아니에요. 왜냐면 뒤를 봤는데 벌써 ing가 나왔거든요. 요 ing는 뭐냐면 동명사란 아이인데 전체 뒤에 전명구처럼 명사만 오는 게 아니라 동명사도 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구조를 아예 전명구의 확장 버전 전 동명명구 앞자만 따서 맨날 불러드리거든요. 전 동명명구. 그래서 뒤에서부터 명사를 동작하는 전치사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해석을 해보면 저 사람이 지금 상 받으면서 지금 막 인정을 받고 막 이런 느낌인데 그때 for leading 이끈 것 동명사 쓰고 뒤에 캠페인을 이끈 것 때문에 라고 해서 전 동명명구 구조를 이렇게 길게 묶으셔야 돼요. 벌써 전 동명명구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갑자기 또 명사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원래 친한 전 동명명구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갈 때는 꼽사리 부사를 쓰시면 됩니다. 제가 ly 부사의 별명을 꼽사리라고 하는데 이게 완벽한 거 자리를 많이 삐집고 들어가고요. 그래서 오늘은 꼽사리 부사가 정답이긴 한데 그때 여러분들 이 부사의 특징도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는 건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고 명사 외에 나머지 것들 있죠. 동명사라든지 동사 아니면 형용사, 투부정사, 분사 그 밖에 등등 모든 걸 다 꾸며주는 건 꼽사리 부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사의 특징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굳이 없어도 되는데 삐집고 들어가서 부가적으로 예쁘게 뜻만 표현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캠페인을 이끈 것 때문에 이 자체를 완벽하긴 하지만 그때 어떻게 이끌었냐면 열정적으로 이끈 것 때문에 열정적으로라는 enthusiastically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이 부사가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조금 더 뜻이 풍부해졌죠. 그때 쓰이는 부사의 쓰임이고 오늘 전 동명명구 사이에 동명사 꾸며주느라 부사가 들어간 거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4번도 풀어볼게요. 114번도 요것도 좀 해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해석 같이 해볼게요. 보기가 다르면 어휘 문제라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도 5줄 다 열심히 해석을 해야 되는데 먼저 힌트가 첫 번째 by ing에도 전 동명명구까지가 길게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꼽사리 부사는 없네요. 자, simply 단순 아니고 simplify가 단순하게 하다예요. 그래서 지금은 application도 오늘 외울게요. 애플리케이션이 원래 휴대폰에 받는 앱 이 뜻도 있지만 그거 말고 지원서, 신청서. 그래서 오늘은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근데 신청서 양식이 너무 복잡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못했어.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원서 양식을 단순하게 함으로써 수단과 방법이 나온 거예요. 단순하게 함으로써 그 시는 제거했습니다. 를 제거했다는 거. 안 좋은 걸 제거한 거겠죠. 근데 어떤 안 좋은 거였냐면 뒤를 보니까 뒤에서 또 꾸며줍니다. 근데 그게 prevent란 뜻도 외울게요. prevent 다음에 목적어 from ing. 나중에 이 전치사 물어보는 문제도 나와서 덩어리째 외우면 되는데 remove 목적어 from ing까지 하면 목적어가 뭐 하는 거로부터 미리 막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에는 음식점들이 푸드트럭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절차가 엄청 복잡했던 거야. 그래서 다들 못했어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서 시에서 안 되겠다. 좀 고쳐야겠다 싶어서 지금은 그 음식점들이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을 없애버렸다. remove,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단순화시킴으로써. 그래서 오늘은 여기 정답은 바로 C, D번에 obstacle, 장애물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해석을 해봤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remove만 보면 저희가 위험을 없애다도 될 것 같은데 위험은 여러분들이 돈을 잃거나 목숨을 잃는 그런 건데 지금 뭐 단순하게 함으로써 뭐 그런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장애물만 제거한 거지. 그래서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B번에 omission은 생략이나 누락, competitor는 경쟁업체입니다. 경쟁업체를 제거해버린 게 아니에요. simplify, 단순하게 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 해석해서 푸시고 115번 갑시다. 다시 마음이 편해졌어요. ABCD 보기 비슷한 문법 문제입니다. 구제 해석하다고 빈칸 앞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앞을 봤는데 이게 뭐지? 여기가 보였어야 되거든요. 이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딱 봐도 나무 기둥, 네모, 빗줄, 네모 여기까지가 주동목 구조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명구 이렇게 다 가지로 날아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주어 자리랑 목적어 자리를 제가 네모로 묶고 항상 여기가 명사 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자리에 지금 명사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명사 자리는 아까 꼬리가 어떤 걸로 끝나야지 명사를 했죠? 션, 이티, 먼트가 아까 정답으로 나왔고 오늘은 once까지 나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influence, 정답은 C 쓰고 넘어가면 되는 쉬운 문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16번 갑시다. 자, 116번도 약간 해석은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보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시작하시는데 일단 오늘도 포인트 잡아서 갑시다. 여기서 첫 번째 해석 팁은 even though절이 나왔다는 겁니다. even though절이 무슨 뜻이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봤더니 오늘도 little activity가 나왔는데 little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little은 그냥 작은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토익 감성으로 little은 거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봤더니 저녁 시프트가 또 밤교대 근무거든요. 밤교대 근무에는 일이 거의 없대요. 그럼 거의 없으면 한 명만 있어도 될 것 같거든요. 거의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security가 alone 혼자 있는 적이 없습니다. 반대말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security guard가 혼자 있으면 외로울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혼자 있는 법은 없습니다. 일이 없지만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일해요.
지켜주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느낌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정답은 never이라는 부사가 와야지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가 문법적으로 좀 안 되는데 볼게요. never는 그냥 부사라서 오늘도 on duty가 근무 중이란 수거거든요. be on duty, 근무 중이란 뜻인데 그 사이에 꼽살이 껴서 부사처럼 never 들어간 거였습니다. 괜찮았어요. 근데 이 중에 일단 A번은 안 돼요. A번은 덜이란 뜻인데 less 자체가 불가산 명사 앞에서 형명으로 오거나 less money, less time, 시간이 별로 없고 돈이 별로 덜 없고 요럴 때 쓰거나 아니면 형용사나 부사 앞에서 꾸며줘요. 그래서 less, 형부 이렇게 외우시면 돼서 제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건 덜 중요합니다 할 때 it is less important 이거는 괜찮은데 on duty를 좀 꾸며주기는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such도 원래 such 형명, 그러한 명사라고 해서 such a smart girl 이라고 하면 그렇게 똑똑한 소녀는 난 처음 봤어 할 때 그렇게 똑똑한 소녀 이럴 때 구조로 쓰는 거고 yet은 아직이란 뜻인데 짝이 있어요. yet이 정답으로 나오려면 not yet, 앞에 not이 있거나 아직 안 했다. 아니면 have to 라는 수거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아직 해만 한다, 아직 안 했다. have yet to 이 구조가 돼야 됩니다. 오늘은 이 구조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오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17번 가보죠. 자, 117번도 무려 지금 다 보기 조금 다르고 5줄이나 있는데 해석으로 다 푸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the month만 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the month까지가 사실은 전명구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투부정사, 그다음에 또 전명구 수식어고 다 묶여요. 여긴 전치사로 제일 month랑 쓸 수 있는 아이는 정답은 C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를 별표치고 외우도록 할게요. 저희가 배우는 전명구, 전치사 중에 스펠링이 아주 깁니다. 저 토익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단어인데요. 발음은 throughout 빨리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는 through랑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through는 그냥 통과하여라는 뜻으로 주로 많이 쓰이지만 throughout은 시간 전치사, 장소 전치사 각각의 쓰임이 있는데요. 시간 전치사로 쓰이면 throughout 명사, 뭐뭐 동안에, 내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throughout the month, 그러면 그 달 동안에 내내. 그 다음에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했다면 throughout the day, 일주일 내내 throughout the week, 이럴 때 during이랑 동의어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전명구입니다. 그리고 도처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땐 장소 전치사 in이랑 비슷해서 한국 여기저기 안에 할 때도 in Korea 대신에 throughout Korea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throughout은 토익이 좋아하는 전치사고 도자로 통일해보죠. throughout, 동안에, 도처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throughout은 제가 말했지만 전치사예요. 근데 이 중에 while 쓰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얘랑 둘 다 뜻은 동안인데 접속사랑 전치사를 구분을 한다. 둘이 접전을 벌인다라고 해서 접전 문제라고 제가 부릅니다. while 다음에는 절대로 the month 같은 명사만 나올 순 없어요. while 다음에는 while 절, 주어 동사 목적어 아예 길게 나와서 주어 동사 목적어는 동안에 쓰거나 축약이 돼도 현재 분사 구문 되면서 while ing 정도만 나오지 명사만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전 구분하시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였고 11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18번은 어휘 문제긴 합니다. 근데 구제 해석은 안 할게요. 빈칸 뒤에 있는 delays 보고 그냥 끝나시면 됩니다. delays를 꾸며줄 만한 게 이 아이밖에 없어요. 정답은 이때 누구냐면 바로 B 쓰시면 됩니다. unforeseen이라고 있는데요. 얘가 그냥 foresee가 앞을 내다보는 거라 예상하다인데 앞에 on이 붙었으니까 예상되지 못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상되지 못한 지연 이런 느낌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같은 말로는 unexpected delays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좀 볼게요. dominant는 그냥 우세한 안 어울리죠? 근데 punctual은 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punctual은 이렇게 delay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아니라요. 사람 꾸며줄 때 시간을 잘 지키는 엄수한이란 뜻이에요. 시간을 잘 지키는. 나중에 면접 자리 가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할 때 I'm very punctual 이러면 시간 진짜 칼같이 지키는 사람? 그럴 때 쓰시면 되겠고요. Y들은 넓은이라 전혀 아니죠. 자, 119번 가볼게요. 119번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초집중해서 볼게요. 자, 일단 이게 성급한 사람은 틀렸을 수가 있어요. 왜 틀리게 되냐면 일단 빈칸 뒤를 받는 participant라는 명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will be responsible, 뭘 책임지고 있다 동사도 있어. 그럼 아까 선생님이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는 거 형용사 써야겠다 해서 no participant인가? 형명 다음에 여기에 동사? 아니야, it'인가? it's participant 다음에 동사. 형용사인 A랑 C 중에 막 고민하다가 무언가를 썼다. 이게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근데 왜냐면 여기까지 보면 이게 맞아요. 근데 뒤에 조금만 더 해볼까요? 여기에 전, 동명, 명구, 수식어고 묻고 봤더니 헐. 계속 여러분들 주절이 한번 주어 동사로 나왔으면 다 가지로 묶여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should be가 뒤늦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전, 동명, 명구는 가지로 묶었어도 should be는 이게 동사 같은데 동사를 묶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주어 동사 다음에 동사가 또 나온다고? 말이 안 돼요. 동사는 한 번이면 충분한데. 그래서 약간 뭔가 동공지진이 온 거예요. 뭐지? 그럼 이때 여러분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 문장의 진짜 동사가 will be responsible이에요? should be decided예요? 당연히 should be decided예요. 얘가 진짜 동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그렇다고 주어 다음에 동사 썼는데 이게 또 동사가 수식어로 묶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어가 participant가 아니에요. 주어가 그냥 단순히 명사가 아니라 뒤에 있는 will be responsible까지 싹 다 네모로 크게 묶어서 요게 다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길어질 때를 저희가 명사절절이라고 쓰고 특히 이때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느낌의 명사절이다 의문 형용사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은 형용사랑 의문 형용사절을 구분하는 문제였고 그때 정답이 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which의 쓰임을 외우셔야 돼요. which는 형명처럼 어떤 명사에서 끝나지 않아요. 어떤 명사가 동사하는지를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진짜 동사가 멀리 있는 느낌? 그래서 오늘도 그냥 참가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참가자가 맡게 될지, 그다음에 노트 테이킹을 하는 걸 맡게 될지는 should be decided 결정이 될 겁니다. 또 전명구 이렇게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which 명사, 이게 의문 형용사절이다. 알고 계세요, 이 모양. 그 다음에 사실 명사절이 하나 더 있긴 했는데 대절은 뒤에 이렇게 형용사도 빠지지 않은 지금 participant 앞에 형용사가 빠진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완벽한 명사, 완벽한 절이 와서 그냥 뭐가 어쩌고라는 사실은 이게 와야 돼요. 근데 오늘은 그런 사실은 뭐뭐라는 것은 이게 해석이 아니라 어떤 참가자가 책임을 맡을지를 이렇게 해석도 돼야 되니까 정답은 which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태까지 토요에서 it's which 보기에 같이 많이 다녔거든요.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120번 갑시다. 120번 너무 쉬워요. 요 단어는 보기를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 근처를 봤는데 오늘은 힌트가 go도 있고 from도 있고 proceed도 있습니다. 자, proceed 먼저 갈게요. proceed가 동사로 하면 앞으로 쭉 진행하다라는 뜻인데 명사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쭉 진행하면서 거친 수익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S가 많이 붙어요. 근데 수익금이 있고 그럼 수익금이 먼저 어디서부터 왔냐면 from the auction, 전명구, 경매로부터 온 거예요. 벌어들인 거예요. 그럼 수익금이 경매로부터 왔고 그 어디로 갈 건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갈 거다, 어디로 쓰여질 거다라고 해서 오늘은 화살표 방향의 이쪽으로 가서 go to 또는 towar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from A to B, from A toward B까지 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슝 가다 이 느낌이 왔으니까 이 장소 이동 전치사 짝 맞춰서 쓰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121번 가보죠. 121번은 보기 비슷해서 굳이 해석 없이 구조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조가 일단 쉼표에서 잘라주시고요. 바이는 전명구 있고 빈칸 있고 지금 뒤에 주절이 있어요. 근데 요게 바로 과거분사 구문이거든요. 설명합니다. 과거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요런 구조예요. 원래는 뒤에 주절이 있었고 접속사절이 있었는데 여기 수동태가 있었던 거예요. 수동태는 원래 아까 유는 부수도 할 때도 있지만 수동태 뒤에는 이렇게 전명구, 바이 같은 거로 날아가는 그 구조입니다. 근데 주절이 봤을 때 접속사절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주절의 주어랑 접속사절의 주어랑 같으면 저리 가 하면서 주어를 없애고요. 그 다음에 동사도 저리 가 없앤 다음에 그때가 여러분들 다 생략이 되면서 다 접속사도 저리 가 하면서 요 달랑 pp만 좀 남는 꼴이 있어요. 그래서 pp 쉼표 주절이라고 하고 그때는 사실 어떤 접속사가 생략되는지 몰라서 그냥 뭐뭐 돼요, 뭐다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novice는 좀 알아놓으세요. novice는 초급자란 뜻이에요. 초급자들에 의해서 선호되면서 선호되어 선호되는 느낌의 정답은 D, pp를 앞에다 쓰시고 그 다음에 요 기타는 뭐다 라고 설명이 들어갔던 과거분사 구문입니다. 자, 그리고 122번 가볼게요. 자, 122번은 이거 다 해석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어휘 문제를 가장한 문법 문제예요. 뒤를 봤는데 뒤에 higher이라고 비교급이 있죠. 원래 우리가 비교급을 쓸 때는 more를 쓰지만 좀 짧은 단어에는 more high가 아니라 more 축약한 er를 갖다 붙이죠. higher, larger, wider 이런 식으로 비교급이 왔으면 비교급 앞에서 꾸며주는 부사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하면서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때 쓰는 부사가 바로 정답은 A, markedly인데요. 제 말고도 많거든요. 외워보죠. 바로 뒤에 more 또는 er 또는 less는 덜, 더, 덜 이런
비교급이 있으면요. 그 앞에서 훨씬 덜 그럴 때 쓸 수 있는 아이가 원래 이렇게 있어요. much, even, still, far more, much, even, still, far higher. 훨씬 높게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이라고 해서 considerably, substantially, significantly 요 세 마리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정답으로는요. remarkably, markedly, noticeably 해서 markedly, 현저하게. 이게 mark가 원래 표시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시 되게 확 티나게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많이 쓰이는 부사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급 앞에서 꾸며주는 부사 확실히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24번 가볼게요. 자, 124번은 맨 앞빈칸 쉼표 문제라 사실 뒤에가 주절이고 앞에가 접속사절이라고 생각을 해서 막 B나 D를 쓰신 분도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요. 여기 B가 온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갑툭튀 B가 나왔어요. 근데 원래 additional documentation이라고 하면 요거 대명사로 받으면 it이라 it is이지 it B라고는 안 쓰거든요. 일반 접속사절을 쓰면 it is 썼을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B가 나왔지? 그랬을 때 바로 여러분들 should를 쓰셔야 되거든요. 오늘의 나오는 should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should는요.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가정법 미래 도치구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면서 가정법은 제가 확실히 정리해드릴게요. 가정법이 원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래할 때 쓰는 게요. if 다음에 만약에를 쓰고 should를 넣습니다. 그럼 should를 넣으면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아주 만약에라는 뜻이라서 아주 만약에 주어가 동사 원형한다면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주절로 많이 써요. 자, 그런데 그때 요런 모양에서 도치를 좀 시킬 거예요. 그래서 if, should가 가정법 미래인데 if를 저리가 하면서 요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던 should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주어 오고 should 조동사 다음에 또 should be 동사 원형이 뒤로 오는 모양이 되는데 요게 아주 만약에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예 should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은 아주 만약에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 때문에 정답은 C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 회화 때도 좀 쓰거든요. 아주 만약에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할 때도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이렇게 많이 쓰니까 오늘 아주 만약에 가정법 미래 도치구문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125번. 보기가 비슷합니다. 아, 쉬워졌어요, 또. 자, 그럼 빈칸 앞뒤를 보는데 앞에 오늘은 그냥 쇼 보이면 되겠습니다. 쇼가 물론 아까 쇼미더머니처럼 4형식도 있지만 오늘은 그러기엔 뒤가 짧아요. 3형식으로 나온 거네요. 그냥 네모, 밑줄, 네모, 주동목, 또 목적어 자리 나왔는데 목적어 자리는 아까 명사 자리라 꼬랑지가 뭘로 끝났어야 돼요? 션션, 이티, 먼트, 언스. 언스 대신에 약간 안쓰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안쓰, resistance 정답은 A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B는 형용사고요. D도 형용사고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자, 126번 갑시다. 자, 126번은 구조 잘 파악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봤는데 오늘은 레시피 등장을 하고 뒤에 어니언만 봤으면 안 돼요. 자, 앞에는 이미 다 완벽하게 있어요. 이 레시피는 여기 주어 나왔고 뭐 수정이 됐습니다. To recommend 추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adding the spinach라고 해서 지금 시금치를 넣는 것을까지 나왔고 여기 onions까지만 하면 전명구처럼 보였겠지만 onions 다음에 begin to turn brown까지가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주어 동사 절이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절을 써야 됩니다. 그럼 보기 중에 유일한 접속사절이 정답은 B, just as 절. as는 전치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는데 오늘은 접속사절로 나와서 just as 절. 바로 뭐뭐 할 때. 그래서 오늘은 양파가 갈색으로 익어가기 시작할 바로 그때 스피너치를 넣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답은 B 쓰시면 되겠고 얘도 여러분들 접점 문제예요. D번에 along with는 뭐와 함께라서 양파만 있으면 양파와 함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오늘은 뒤에 절이 나와서 절이 나올 때는 접속사 절을 쓰고 뒤에 명사만 나올 때는 전명구 쓴다. 접점 문제 계속해서 나오니까 구분해 주세요. 그 다음에 A번은 인오더리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인오더 투부정사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인오더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있을 때 쓰는 아이고 중간에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서 for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오늘은 뒤에 투부정사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아 여기 살짝 있긴 하구나. 여길 딱 들어갔을 때 근데 begin이란 동사랑 나오면 또 안 돼요. 그래서 in order은 for 명사까지 오고 투부정사까지 있어야지 맞는 구조입니다. 요 명사가 투부정사하기 위해서라는 뜻도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at once는 자기 혼자서 전명구, 즉시, 동시에라는 그런 수거입니다. 자, 여러분 세 문제 남았습니다. 127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힘내보도록 하죠.
이 아이도 ABCD 보기를 봤는데 다 달라서 어휘 문제라고 굉장히 긴장하셨을 텐데 사실 해석 다 안 하셔도 됩니다. 빈칸 앞뒤 근처를 봤는데 앞에가 parking area 주차장이 나왔고 뒤에 바로 to 다음에 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는 요 자체를 전명구처럼 외우시는 게 좋은데 장소를 설명할 때 정말 많이 쓰는 전치사예요. 바로 정답은 D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 단어를 좀 외워볼게요. 네, 발음은 adjacent, 여기를 좀 세게 읽으면 돼서 adjacent to 명사까지 하면 어디 가까이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빌딩에 가까이 근접해서 주차장이 있다. 이런 내용이 맞고 adjacent to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옆에라는 표현이 조금 어렵게 나올 때 adjoining to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close to 있고요. near은 그냥 와도 됩니다. near 명사 이렇게. 그리고 얘는 좀 가까이고 더 바싹 붙어 있을 때는요. next to 명사, beside 명사. 그래서 to가 있는 아이가 있고 to가 안 붙은 버전이 있으니까 요렇게 외워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틀렸어요. dependent는 to랑 친한 단어가 아니라 on이랑 친해요. 뭐에 의존하는. 그래서 dependent on, 동의어로 reliant on 요 짝을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 B번 잘 나온 것 같아요. consecutive는 좀 표현이 있습니다. 얘는 원래 뒤에 기간명사가 나오는데 앞에 특히 숫자가 나와야 돼서 3년 연속, 3달 연속, 3주 연속 이럴 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3주 연속 할 때 3 consecutive week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3일 연속은요. 3 consecutive days 이럴 때 쓰시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죠? 그리고 또 compatible은 누구랑 짝이죠? compatible with 나도 모르게 그냥 딱 튀어나와야 돼요. compatible with는 뭐랑 호환이 되는 이란 뜻이라서 특히 토익에서는 가전제품 쓸 때 얘랑 호환이 된다, 같이 쓸 수 있다 할 때 너무 잘 나오니까 이렇게 덩어리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8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8번은 요거 보기 비슷한 거 보니까 문법 문제죠. 근데 문법 빨리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 이것도 여러분 가정법이에요. 아까 if 다음에 should 나왔던 게 가정법 미래고 if 다음에 여기 hold의 과거 시제 held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이건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리고 가정법 과거일 때는 주절의 동사는 would를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법 총정리하죠. 자, 저희가 가정법은 이름 따라 모양이 간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는 건 if절에다 과거 동사를 쓰시고 주절은 진짜 과거를 쓰지는 않고 추측이라 위례 과거 느낌 나는 would만 쓰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if 다음에 과거, would까지가 가정법 과거입니다. 근데 이름도 가정법 과거, 모양도 과거 동사를 막 썼는데 해석만 현재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라면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할 때도 If I were you, I would study very hard 이런 식으로 써서 내가 지금 뭐라면 뭐뭐 할 텐데 요럴 때 쓰는 게 가정법 과거예요. 이름과 모양은 과거지만 해석만 지금 뭐라면 현재의 반대를 가정해 보는 거고 근데 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근데 가정법은 이름 따라 모양이 만들어진 거라 가정법 과거 완료 놀라지 마시고 if 다음에 과거 완료 동사 모양만 쓰면 돼요. if had pp. 그 다음에 주절에는 추측이라 역시 would는 쓰고 had pp를 그대로 쓰고 싶었지만 would가 조동사라 원형을 써야 돼서 would had가 아니라 would have pp로 갑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had pp would have pp. 요게 되게 잘 나오고요. 해석은 과거에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과거의 반대를 가정해 주는 겁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 30문제 풀면서 가정법 미래, 과거, 과거 완료까지도 다 했네요.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시고 이제 129번 갑니다. 129번 어휘 문제예요. 해석을 해보셔야 됐는데 오늘 이제 표현 외우죠. 자, 여기서 오늘 노티스도 좀 외울게요. 노티스가 토익에는 물론 공지란 뜻도 있지만 원래는 알아차리다란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명사로 쓸 땐 공지, 동사로 쓸 땐 알아차리다예요. 근데 그 빌딩이 뭐를 알아차린 거고 그 다음에 뒤에 to가 또 포인트인데 to랑 친한 거예요. 그럼 이때 뭐를 알아차렸냐면 정답은 C번에 resemblance가 정답이거든요. 네, 이 표현을 외울게요. resemble이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고 resemblance가 유사성, 닮음이란 뜻인데 원래 notice the resemblance to 어쩌구라고 하면 이제 앞에 게 뒤에 거랑 닮았다는 걸 알아차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봤었을 때 그녀랑 그녀 엄마가 되게 닮은 거예요. 그랬을 때도요. I noticed her resemblance to her mother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이 그냥 굳어져 있는 거니까 저 빌딩이 엄청 큰 시계랑 닮았다는 거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런 해석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to랑도 친하고 notice랑도 친한 이 표현 외워주시고 accuracy는 뒤에 오부전치사랑 와서 뭐의 정확성, preservation도 뭐의 보존, 그다음에 architecture는 그냥 건축이라는 뜻이라서 해석이 어색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30번도 해석으로. 원래 맨 뒤로 갈수록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도 표현 하나 외울게요. 지금은 앞에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수동태로 뭐가 된다? by 다음에 그 온라인 커뮤니티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살아있는 토론도 있고 그다음에 조언 같은 것도 교류를 한대요. 특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커뮤니티의 특징은 이런 활발한 토론 같은 걸로 특징이 지어진다라고 해서 오늘은 characterize라는 동사를 수동태로 쓰면 자, 주어는 be characterized by 특징으로 특징이 지어지다. 커뮤니티의 특징을 여기다 쓴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 외워주시고 나머지 오답 보기는 이런 쓰임이 어색해요. 자, 왠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oversee는 뒤에 by 행위자가 나와서 행위자에 의해서 무언가 감독될 때. 근데 뒤에 discussion, 토론 나왔지 사람이 아니잖아, 행위자. 탈락. 그리고 implement도 주로 뒤에 행위자 나와서 행위자에 의해서 실행되다 할 때 많이 쓰이고 주로 implement는요. 주로 뭐 국가라든지 우리 회사가 시행을 합니다. plan, program, procedure 이런 식으로 뭔가 계획이나 정책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시행할 때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수동태로 나왔으니까 만약에 쓰인다면 앞에 뭔가 policy 같은 거 정책 같은 게 정부에 의해서 뭔가 시행된다, 실행된다 이렇게 썼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었고 그 다음에 depict는 일단 by보다는 as랑 친해서 뒤에 as라는 걸로 묘사가 된다. 이럴 때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희가 101번부터 130번 문제를 거의 1시간가량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무료 인강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파트 6, 7은 제가 그중에서 중요한 문제만 뽑아서 또 다른 인강을 찍을 테니 그것도 놓치지 말고 봐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가 카카오 채널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돼요. 저희 원탑 토익 선생님들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지금까지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였습니다.